인투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교 경인 시그랜트 센터와 함께하는 해양 캠페인 바다야 놀자. 오늘 이번에는 5회차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인천 바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는데 해수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고 지난 시간에요. 그리고 이제 수온이 우리 뭐 좀 일상생활이나 이런 데 직접 미치는 영향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다의 수온이 바뀌면서 이게 우리 날씨에 미치는 영향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기후위기나 좀 기후변화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게 더욱더 막 빠르게 예측 불가하게 바뀌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그거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볼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나와주셨습니다. 시그랜트 센터의 윤병일 박사님이랑 임채욱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해수온이 좀 이제 대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 시간에 얘기해 주셨듯이 뭐 날씨는 뭐 그냥 대기의 이렇게 순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뭐 비도 오고 이러는데 비를 오는 것까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어쨌든 그 구름이라는 거는 바다에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옮겨지면서 육지에서 쏟아내리고 내려오고 이런 순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해양과 그 대기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해수온 변화가 우리 날씨,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구체적으로는 온도, 습도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바다와 예, 대기 예, 절대 따로 놀지 않습니다. 같이 예.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름철에 해가 뜨거워지고 예. 강해지면 바다에서 물이 증발되는 양이 많아질 거고요. 예, 많이 증발되면 습도가 높아지면서 구름이 예. 형성이 되고 그 형성된 구름은 비로 다시 내리게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형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그 바닷물에서 태풍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발생할 빈도나 또 태풍의 강도, 주기가 짧아진다든가 뭐 예. 이런 것들이 또 증가할 수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서 또 증발된 이런 어떤 물이 물론 구름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또 바다 안개가 형성이 돼서 우리 일상생활 저희가 선박을 타고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저희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또 영종도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또 이착륙할 때 또 안개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또 영향을 받는다든가 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저희가 연안에 뭐 안전 구조물이라든가 방파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건설해 놓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런 건설된 구조물이라든가 방파제가 해수면 상승에 또 영향을 받아서 범람이 된다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안전 사고라든가 그런 연안 재해라든가 이런 쪽에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면은 옛날에 쓰나미 이런 거겠네요. 서해라든가 이런 예. 구조상 수심이 낮기 때문에 예. 쓰나미가 발생할 가능성은 크게 예, 없습니다만 그죠. 동해 쪽에서 만약에 지진이 발생을 해서 예측한다면 쓰나미가 아예 안 온다 또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해운대 영화 좀 슬프게 봤거든요. 네, 쓰나미, 맞습니다. 네. 엄정화 설경구 나오고. 네. 어쨌든.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 중에 맨 처음에 저번 시간에 얘기해 주셨을 때 어쨌든 햇빛이 내리쬐면서 기온이 그 해수온을 상승시키기도 하지만 그 해수온으로 인해서 또 이제 그게 대기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기도 그렇다고도 할 수 있나요? 이게 서로? 네, 왔다가? 서로 영향을 미치죠.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예. 이제 햇빛에 의해서 먼저 기온이 따뜻해지고요. 예. 그 기온을 바닷물이 가져간다 해가지고 됩니다. 근데 보통 대기보다는 바다가 열 용량 관점에서는 더 많이 열을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기에 있는 열을 많이 가져갑니다. 아, 그래서 육지에 있을 때보다 예. 바다에 갔을 때 좀 더 시원하게 느껴지는 예. 그런 이유도 있고요. 열을 이제 더 많이 뺏어가니까.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열의 관점에서 예.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우리 서해와 같은 이제 연안 지역에서 해수면 변화,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그러면은 인천 지역의 기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들면 서해는 동해나 남해 바다에 비해서 조석 간만의 차이가 크고 수심은 얕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좀 그 해수온으로 인한 뭐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런 그 기본적인 수량이 좀 적다고 봐야 되니까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할 것 같은데 서해 바다가 그냥 저는 느낌적으로만 그런데 실제로도 그런지 좀 궁금합니다. 해수온에 따른 예. 해수면 상승 변화를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동해, 서해, 남해 조사를 해봤을 때 예. 서해 같은 경우가 최근에 들어서 좀 상승률이
빨라지는 예. 그런 걸 보여주고 있고요. 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해수 범람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 인천 쪽에 이제 좀 취약하다라는 연구 결과도 지금 나와 있는 예. 상황. 이게 다 해수온의 뭐 이제 상승과 연관이 있는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실제 우리가 느낄 때 데이터적으로나 이런 거에 날씨와 대기와 상관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예.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건 해무가 발생하는 예. 빈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뭐 경우에 따라 발생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발생하는 거는 따뜻한 물 위로 차가운 공기가 탁 오게 되면 네. 그때 해무가 확 발생하게 되거든요. 예. 그럼 이미 거기서 따뜻한 물, 차가운 공기, 그러니까 바닷물이 뜨거우면 뜨거워질수록 찬 공기는 그대로라고 치면 예. 그러면 해무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아.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그 강수 패턴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강수라는 게 수증기를 머금고 있던 게 어느 순간 내리게 되는데요. 예. 이게 바닷물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증발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증발이 많이 돼서 내리게 되는데 그 패턴을 짐작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원래는 저 밑에 지방에서 따뜻한 물 때문에 발생해서 내려야 되는데 예. 연안 쪽에 바닷물이 점점 뜨거워진다. 네. 그럼 더 확 올라와서 더 강수량이 많아지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뭐 우리나라에서도 예. 물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는 거는 뭐 장마 때문에 많이 오는 거지만 소나기라고 하잖아요. 예. 갑자기 비가 확 아, 하는 예, 예. 예. 그런 종류가 점점 많아질 수 있는 상황. 아, 그래서 요새는 너무 이렇게 국지적으로 많이 내려가지고 소나기가 아니라 열대지방이 뭐죠? 스콜. 예, 스콜 같이 내린다. 맞습니다. 진짜 열대 기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처럼 마치 느껴지기도 합니다. 태풍 발생 빈도 같은 거 보면은 그럼 이걸 얘기해 주시면 올해는 아직 태풍이 저희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동남아 지역에서 태풍이 생성돼서 올라오잖아요. 그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열을 어쨌든 바다 입장에서는 이제 배출을 네. 해내야 되거든요. 예. 어떤 평형적인 입장에서 네. 자주 적은 양을 방출을 할 거냐, 한 방에 많은 양을 방출할 거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태풍의 빈도가 많아질 수도 있고 발생 주기가 짧아질 수도 있지만 예. 슈퍼 태풍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게 한 번에 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많은 열이 들어와서,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희는 둘 다 조심해야죠. 여러 번, 작은 거지만 여러 번 오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많이 오진 않더라도 한 번에 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너무 무섭네요. 그런 것들을 또 네. 조심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태풍에 그러면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최근 몇 년간의 연구로서 뭐 이제 그 강수량 변화나 이런 게 좀 달라졌다 이런 결과가 있나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예. 확실하게 강한 태풍은 더 많이 예. 발생을 하는 것으로 나와 예. 있습니다. 빈도수야 이제 예. 태풍이 발생을 하더라도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우리나라로 온 태풍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강한 태풍이 오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다고 아,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오지 않는 태풍들을 포함해서 전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강한 태풍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 그 태풍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동시에 발생 쌍태풍이라고 하는 경우도 예. 있고요. 되게 태풍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다양하게 예.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해수온이 예. 또 달라지면서 보통 이제 보시는 예.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라든가 이것들을 저희가 또 시뮬레이션, 컴퓨터 모의한 건데 아, 저거는 무슨 태풍이죠? 실제로 왔었던 태풍인가요? 에위니아 요거 명칭인데 옛날에 과거에 왔지. 있었던 명칭을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하면서 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태풍이 올 때 바닷물의 흐름은 어떻게 바뀌는지 또 예. 바다에서 아, 파도는 어떻게 치는지 이런 걸 연구했던. 아, 이걸 눈으로 보니까 재밌네요. 이거 물장구를 치면서 지나가는 거라고 보면 되잖아요. 물 그쵸. 섞이게. 네. 태풍의 순기능이기도 한. 태풍이 무조건 뭐 100% 나쁘다고 자연적으로 봤을 네. 때는 태풍이 이게 회집어 놓기 때문에 그죠. 저 깊은 바다 수심 낮은 곳에서 섞이지 않던 안 좋은 뭐 물질들을 예. 올린다든가 예. 영양분을 다시 섞어주는 역할을 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태풍의 또 다른 순기능이고, 그죠. 태풍이 저렇게 옴으로 인해서 어떤 열이 모여져 있던 거를 또 전체적으로 분산시키다 보니까 열을 또 이제 어떤 한쪽에 집중되지 않고 하는 것도 또 순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렸을 때 저도 지리 시간에 태풍이 와서 좀 녹조가 안 생기는 거다. 네, 그런 것도 것도 많이 있습니다. 배웠거든요. 네. 그래서 봤는데 수온이 어떤가요?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이 발생하면 일단 그 지역의 바닷물은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열을 뺏어 가서
바닷물의 온도가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임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밑에 있는 물들이 예. 대부분 차갑거든요. 예. 그 차가운 물들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아. 태풍이 지나가면 바닷물이 전체적으로 좀 차가워지는 예.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에너지 순환 차원에서 보면 에너지 보존 법칙도 있고 너무 한쪽이 뜨거워지면은 그거를 좀 섞어주려고 하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역시 기후 변화가 너무 심해진다거나 이래서 대기나 뭐 저 해수온이 너무 심각하게 오르면은 그만큼 태풍이 더 세지겠네요.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뭔가 원리적으로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도 걱정을 하는 거겠군요.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우리 일상생활 인류에도 좀 피해를 미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은 그 해수온이 높아지면서 해수면이 상승하기도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게 될까요? 가장 걱정을 하는 건 강한 태풍이 예. 옵니다. 근데 강한 예. 태풍이 왔을 때 그때 마침 해수면이 높은 상황이면 예.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최악의 상황을 저희가 이제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보시면 이제 지금 해수면이 저런 상황인데 예. 이제 뭐 CO2 가스가 막 나와서 지구 온난화가 될 거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갈 겁니다. 예. 바닷물의 온도도 올라갈 예. 거고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더 강한 태풍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아, 저거 이제 2100년에 네, 해수온이 가상으로 예. 가상으로 이런 태풍이 올라간다. 만들어진다고 치면 예. 그럼 그 태풍으로 인해서 또 물이 한쪽으로 이렇게 예. 쏠리거든요. 예. 그러면 높아진 물 위로 태풍이 강하게 발생해서 그 강한 태풍이 또 물을 높게 만드는 예. 이런 악순환이 겹치게 되는 예. 거죠. 그렇게 되면 과연 우리는 이 육지에 있는 우리에는 물이 얼만큼 침범할 것인가, 예. 범람할 것인가 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상황이 될 겁니다. 저 뚝이나 댐을 지어봤자 한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 이제 저런 걸 생각해서 더 높게 설계해야 되는 예.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와 함께 비까지 오면 태풍이 오면 항상 비가 예. 와서 강수까지 내리잖아요. 비가 오면 이제 밭도 강에서 이런 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는 지역에 그런 걸 고려해서 예. 방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잊을만 하면은 물난리 나잖아요. 맞습니다. 뭐 인천이든 서울이든 아 그런 게 더 자주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 물난리라고 하셨던 게 예. 대부분 비만으로 났던 물난리거든요. 근데 예. 이제 거기다 만약 예를 들어서 태풍에서 바닷물까지 범람이 된다 이러면 예. 상상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겠죠. 그러겠네요. 생각해보면 보통 사람들이 물난리가 나거나 저런 범람이 났을 때 대비를 우리나라에서 잘 하고 예.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방조제 높이를 그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할 거냐 저런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이제는 앞으로 해수면 상승이 되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저게 단순히 뭐 높여야 되니까 더 높게 지면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결국 예산 네. 문제로 들어갈 그죠. 수밖에 없어서 사람 적정한 수준 예. 예산도 절약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방제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예. 안전하게 하면서까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예산은 어느 정도냐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물난리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 물을 자연스럽게 빼낸다든가 예. 아니면 어딘가 모았다가 빼낸다든가 하는 그런 저장 공간이라든가 하수도 공간들의 설계 용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비의 양과 관련이 있을 텐데 그러면 무조건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런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크게 할 수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예. 어떤 경제적 수준에서 하다 네. 보니까 그렇게 잡아놨는데 그거 이상의 비가 온다든가 예.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해수온 상승이라든가 해수면 상승이라든가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계속 반영이 돼서 변화를 줘야 된다. 연쇄작용이 상당하네요. 그 해수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네. 가져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정리해보면은 저희가 무슨 방파제나 뚝을 엄청 다 고층 건물처럼 높이 지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성벽으로 뚝 둘러싸을 수가 네, 없는 거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수온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인천은 또 이제 항만 공항의 도시인데 이런 물류 인프라 큰 영향이 미칠 것 같거든요.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죠? 인천은 또 바다 예. 있고 또 인천항 예. 큰 항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선박 레저도 있고 예. 원료 이동이라든가 이래서 예. 선박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서 해수 증발량이 많아지게 되면 해무, 바다 예. 안개가 발생하게 될 확률이 점점 예. 높아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류를 이제 어떤 특정 시간이나 뭐 이렇게 에 맞춰서 예.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안개가 발생하면 이동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 경제적 피해도 상당한 거죠. 그렇죠. 그거는. 시간에 예. 맞춰야 되는데 못하게 예.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예. 그리고 또 영종도에는 또 저희 인천공항이 예.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 인천공항 같은 경우도 바다 네. 근처에 있다 보니까 이런 해무라든가 이런 안개로 인해서 비행기 이착륙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뭐 저희 놀러 갈 때라든가 물건 비행기로도 많이 나르니까 그죠. 그런 거에도 미칠 수 있고. 아니 그래요. 뭐 안전을 위해서 막말로 뭐 정박지에 있는 비행기나 선박인 경우에는 못 나가게 막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들어오는 배나 비행기면 이거는 무작정 안 내릴 수도 없고 그럼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기후 위기로 인해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비행기 예. 같은 경우에 다른 공항으로 미리 돌린다든가 선박들도 이제 인천으로 들어오려다가 다른 예. 쪽으로 간다든가. 근데 요즘은 선박이 또 대형화되는 예. 추세라서 우리나라 대형 선박이 들어올 수 있는 뭐 인천이나 부산 예. 말고는 또 대형 선박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좀 먼 바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런 저희 생각은 이제 바다와 대기를 같이 예. 연구,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거를 좀 같이 연구를 해서 예. 아까 말씀드린 예. 바다 대기 상호작용도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안개라든가 해무 발생을 예측한다든가 예. 요 시간을 좀 피해서 입출항을 한다든가 예. 이착륙을 한다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하면은 조정하면 예. 좀 그래도 피해는 있겠지만 예. 그런 걸 좀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좀 더 그런 생각을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의사결정 체계가 필요한데 해봤어요. 네. 예를 들면 지금 그 우리나라도 기상청 많이 좀 그런 뭐 유머도 있잖아요. 기상청이 하는 자체 체육대회 날씨도 틀린다. 뭐 이런 농담이 있듯이 어쨌든 기상청도 노력은 많이 하시는데 그 어쨌든 대기 말고 그러면은 이제 해양 환경까지 좀 함께 아우르는 이런 좀 분석과 예상이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 그렇게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에는 조간대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물이 얕은 지역이 예. 많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증발을 해서 대기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예. 그러다 보니까 바다와 대기 네. 같이 연구를 해야 될 아, 필요성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는 예. 노아라고 해양 기상청이라고 우리나라는 조금 아쉽지만 예. 그래도 물론 기상청과 예. 바다를 좀 연구한다는 이제 국립해양조사원 예. 좀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청에서도 바다의 영향을 고려한 기상 예보라든가 수치 모델을 통한 예측 예보를 하고 계시지만 예. 저희 생각에서는 노아처럼 미국의 노아처럼 해양과 대기를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관이 예.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러네요. 이거는 나중에 좀 장기적인 과제로라도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바다의 중요성, 바다의 변화 이런 게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도 다 들어있는 건데 그 중요성을 안다면은 뭔가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 대기 관측 조직을 뭐 출범하는 것도 뭐 필요하겠네요. 바다만 관측한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예. 대기나 기상만 관측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예. 서로 동시에 관측을 하고 예. 자료를 공유하고 서로 영향을 뭐 수치 모델이라든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연구를 해야지 예. 뭐 이상 기후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태풍이라든가 해무 예. 등 이런 저희가 예측을 못하는 또 국직선 호우 예. 이런 것들도 좀 더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다 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기예보의 정확도도 더 높아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야, 알겠습니다. 그런 어쨌든 대정부 과제까지 제시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바다에 놀자 5회차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난 4회차에 이어서 어쨌든 해수온의 변화에 대해서 많이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는 또 아직 바다 해수온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게 남아 있거든요. 서해 냉수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